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7일 저녁입니다. 금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오늘 방송이 2023년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그 여름과 겨울에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딸 애들을 보러 오는데 이번에도 지금 우리 딸 집에 와서 금년의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래도 뭐 국제 정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즐거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하순 금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2년 전에 사두었던 책을 다시 한번 쭉 꺼내서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년의 마지막 방송을 아주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제목을 그래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매일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참 좌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게 미국의 케이터 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The 10 Global Trends 해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분석을 했는데 아주 대단히 낙관적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상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더라도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폭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맨 앞부분 제일 중요한 경향 10가지 Top 10 Global Trend 10가지 세계의 동향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바로 이 책의 그 저자들하고 책의 내용입니다. 이 두 분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학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품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낙관적인 글을 쓰면서도 조금 좀 그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관적으로 살면서 발전해 왔는데 항상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비하게 되고 대비하다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런 그 인간 역사의 그 일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맨 앞에 한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 현대인이 됐으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원시인들이 정말 그 토막집에서 정말 토담집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막 그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풀잎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숲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표현이 언제라도 더 안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자가 항상 오겠습니까만은 그 풀이 움직이는 소리를 바람 소리로 보는 것보다는 사자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그 인간 생활에 참 어렵지만은 더 대비를 잘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렇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있다. 다사다난이라는 것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은 없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기쁜 일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냥 그것을 뭉쳐서 다 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주 특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간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 거기에도 좀 비관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자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10가지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이제 놀라울 수도 있는 저도 읽으면서 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 학자들이 참 잘 집어내었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첫 번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달 한 200년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 영국 농부하고 한국 농부는 누가 더 잘 살았을까? 답은 둘 다 가난했다가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더 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 다 못 살았죠. 첫 번째 탑 10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를 이 저자들은 The Great Enrichment, 세상은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지금 2024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820년대, 이게 지금부터 딱 200년입니다. 1820년부터 200년 동안 세계 경제력이 100배가 늘었답니다. 100배. 인간들은 200년 동안 100배의 경제력을 늘었는데 인구는 8배가 채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나눠지는 부는 정말로 뭐 수십 배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1년 달러화 기준으로 1500년,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전입니다. 지구의 GDP가 4,300억 달러였답니다. 근데 1820년에는 1조 2천억 달러가 됐는데 그거 보니까 1500년서부터 1820년까지 300년 동안 지구 경제력이 겨우 3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에 앞에 300년 동안은 경제력이 3배 늘었고 그 다음에 200년 동안은 100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 속도는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쭉 올라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에 관한 어느 시대보다도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 이유가 자유시장 경제, 시장이 확보되었다. 법치, 법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무역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경제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년 동안에 100배, 그 앞에 300년 동안은 3배. 바로 이런 경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뉴스는 아주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이 책에 도표도 나오고 뭐 각주가 엄청나게 많은 책입니다. 제가 그 도표를 인용했는데 1800년이 되면서 2000년대까지 경제가 아주 뭐 수직 상승하는 그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그러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돈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골고루 늘었습니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냥 계속 가난하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는 좋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8년 기준으로 했는데 익스트림 파버티, 정말 하루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를 익스트림 파버티라고 그러죠. 그 익스트림 파버티의 기준을 국제 기구들이 이제 설정을 합니다. 월드뱅크에서 보면은 하루에 1달러 9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한 2천 몇백 원 정도 될 거예요. 하루에 1달러 90센트도 못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익스트림 파버티, 아주 극도의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 지구 인구 100명당 8.6명, 8.6%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익스트림 파버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돈 액수는 변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기준으로 1달러 90센트입니다. 1910년대 66%가 익스트림 파버티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60년에는 55%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42%, 즉 처음으로 극빈자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이 1981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8.6%로 내려갔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66%라고 그랬는데 그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9억 명. 2018년에는 인구가 좀 늘었기 때문에 6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거의 0%가 되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익스트림 파버티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가 발전했고 뭐 물론 골고루 배분은 안 됐지만은 아주 가난한 사람, 밥도 굶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뭐 대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금년 새해가 2024년이 되는데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나온 아주 그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그 예측 책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없어지는 데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아무리 늦게 계산해도 2026년이면은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석유, 석탄은 물론이고 뭐 구리, 뭐 철광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비참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토 연구소의 이 두 저자들은 이제까지 인간 역사에서 고갈된 자원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non renewable energy라고 썼습니다. non renewable이라는 것은 재생이 되지 않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한 번 파면 없어지겠죠. 석유도 한 번 파면 없어진다고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고갈된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 실제로 자원은 더 풍족해지고 있다. 자원은 더 풍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비관적인 예측을 한 곳은 지금 제가 이제 로마 클럽 보고서를 얘기했지만은 폴 에를리히라는 그 미국의 교수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더 파퓰레이션 맘이라는 책을 1960년대에 썼습니다. 1968년이군요. 저도 이 책을 뭐 그 공부하던 유학하던 기간에 한번 사가지고 읽어봤었는데 참 미래가 깝깝했습니다. 이제 곧 너무 인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 폭탄 때문에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된다는 아주 그 절망적인 책인데 이 책은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발전했고 보세요. 자동차도 같은 휘발유로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자원이 또 계속 발견되었고 미국은 지난 한 뭐 10년 전에 2014년에 쉐일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제가 그 여러 자료로 봤을 때 미국 혼자 쓸 경우에 500년 쓸 석유를 지금 미국 땅속에 그냥 저장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았다. 고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폴 에를리라는 사람이 예측했던 50가지 기본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오히려 다 내려갔답니다. 50개의 기본적인 자원들의 가격은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평균 소득 다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라고 더 잘 살게 되었다. 단 하나의 non-renewable resources도 고갈시키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피크 파퓰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인구는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2080년에 지금 예상은 2080년이니까 앞으로 한 60년 남았죠. 인구가 98억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2100년, 그보다 20년 후에는 95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점차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인구의 폭발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된 분들은 전부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폭발돼가지고 큰일 난다. 이제 하나만 낳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 정부가 캠페인하는 것도 다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절대로 뭐 딸, 아들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이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결론적으로 지구의 인구는 폭발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정점이 있고 줄어들 것이다 라는 네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트렌드는 The End of Famine, 기근이 끝났다. 기근이 종말되었다. 참 그 굶어 죽는 이야기는 이제 굶어 죽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과 질병을 우리가 참 인간의 큰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기근과 질병, 배가 고파서 죽는 거, 이거는 모택동의 잔인한 농지 국유화 때문에 일어난 일뿐이지 세상에 그런 데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을 굶어 주겠다라는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1958년부터 1962년 4년 동안에 4,500만 명을 굶어 죽였답니다. 그리고 1인당 칼로리,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 생산되는 그 음식을 지구 사람 수로 나누면 1인당 칼로리가 나오죠. 1961년 이후 1인당 칼로리는 2196에서 2962, 그러니까 뭐 한 800칼로리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칼로리만 따지면은 지금 칼로리가 모자라서 뭐 이제 병이 걸린다거나 키가 못 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농업 생산이 높아졌는데 좋은 비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농약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농업 생산이 늘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인간의 배분되는 칼로리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2017년 현재 2,962칼로리. 그러니까 지구 사람 모두가 평균 칼로리 이상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구 보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전 지구의 칼로리가 늘어나는 모습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섭사하란이라고 그래갖고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곳을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 치죠. 거기에서조차도 칼로리의 양은 대폭 증가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데이비드 랜드스라는 유명한 학자의 그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1. 살을 빼느라고 돈을 쓰는 사람들, 한국이 그렇습니다. 2. 그냥 살기 위해서 먹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다음번 밥이 언제 올지,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지금 제가 그랬죠. 지구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칼로리가 하루에 2,500칼로리가 넘는다고.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면은 북한 주민의 42%가 영양실조랍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를 70년 하다 보니까 나라를 완전히 절단 내버렸는데,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에 거의 완전히 100% 역행하는 그런 일이 한반도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More Land for Nature. 이것도 저는 사실 보고 읽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텔레비에서 그냥 숲이 줄어들고 있대요, 숲이. 그러면서 아마존 강의 숲이 막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거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 불질러서 숲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다 죽고 도망 나오고, 그러면서 꼭 마지막 말은 그래요. 아마존의 그 숲은 인간의 허파다. 산소를 제공하는 허파다. 숲은 다 산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더 글로벌 트렌드라는 책을 보고서 숲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뭐 그 팩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놀랐습니다. 1962년부터 2016년 사이, 한 50년 되죠. 50년 사이에 지구의 숲의 면적이 2.24, 그러니까 224만 평방킬로미터 늘었대요. 224만 평방킬로미터면은 대한민국 땅 넓이의 22.4배입니다. 대한민국의 22.4배만큼 지난 한 50년 동안 지구의 숲이 늘었다. 왜 이런 건 안 보여주고 아마존의 숲이 줄어드는 것만 보여줍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숲이 많이 늘고 있느냐?
온대 지방의 숲은 다 늘고 있대요. 특히 북반구의 온대 숲이 많이 들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온난화 때문에 나무들이 더 잘 자라고 숲의 면적이 더 넓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예.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의 숲의 면적은 무려 지난 50년 동안 35%나 늘어났다. 그래서 숲이,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 뒤에 또 나오는 얘기랑 같은데 사람들이 농촌에서 안 살고 그러니까 농업을 관두고 도시로 오는 겁니다. 농업을 관뒀기 때문에 농지가 숲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숲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숲 면적도 각각 미국의 숲은 34%가 늘어났고 중국의 숲, 중국은 막 산업화를 통해서 뭐 산 다 깎아버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도 15% 숲이 증대되었다. 다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이 숲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지구 전체의 숲의 면적은 224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의 22.4배만큼 더 증가하였다라는 이런 좋은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어느 숲이라도 뭐 산소를 형성합니다. 아마존 숲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숲이 늘어도 얼마나 산소가 더 많아지고 더 맑아지고 그럴 텐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봤습니다. 7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도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화가 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시골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도시로 왔는데도 그 남은 몇 안 되는 시골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면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농부들이 농업 생산이 많은데 농민은 불과 2%, 3%도 안 될 정도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도시로 왔죠.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말을 인용하는데 어떤 그 과학이라든가 이념, 사상 이런 거 발달이 전부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세에는 이것도 제가 이 책에서 보고 지금 알게 된 지식인데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도시에서 365일 플러스 1, 그러니까 1년을 살고 하루를 더 잡히지 않고 살았을 때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도시가 역동적일 경우에 그 나라들이 고소득 국가가 됩니다. 도시화는 환경을 위해서도 좋다. 이것도 좀 읽으면서 좀 놀란 얘기인데 도시화가 환경을 위해서 왜 좋겠습니까? 모여 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한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전기의 사용량도 적고 탄소 배출량도 적고 그리고 땅도 조금 사용하고 뭐 이런 여러 면에서 그 도시화가 되어 있을수록 지구의 그 자연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고서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뭐 굿뉴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도시의 그 사람들이 쭉 늘어나는 것을 그 도표를 보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은 지구 인구의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한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 농촌에서 도시로 갔고 그 농촌에는 다시 숲이 생기고 그 작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1인당 그 에너지라든가 전기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화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글로벌 트렌드, 8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대폭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세기 말에 공산 정권들이 다 무너지면서 뭐 세계가 갑자기 이제 민주화가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잠깐 그 흔들거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지구의 독재 국가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정도가 독재 국가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이 네 나라의 지원을 받는 작은 나라들만이 독재 국가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대폭 확산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 그러면은 이제 한 50년 전 얘기죠. 50년 전만 하더라도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의 숫자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2배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1990년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 몰락한 이후에 민주주의가 급속히 확산돼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그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나라의 이 정치 체제를 전부 다 이제 숫자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10을 완전한 독재국가, 플러스 10을 완전한 자유국가라고 해가지고 봤을 때 세계는 숫자가 훨씬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또 민주화되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9번째, 2024년은 두 개의 전쟁이 1월 1일 날 아마도 진행되고 있는 간만에 전쟁이 많은 최근의 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지구에는 더 롱 피스,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전쟁의 숫자는 대폭 줄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줄고, 무슨 이제 국가 내부에 뭐 게릴라라든가 테러리스트 이런 전쟁은 뭐 이렇게 빈번히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은 더 롱 피스, 장기간 평화의 시대다라고 예상을 하고, 앞으로 랜드 보고서 같은 경우도 랜드라는 미국 연구기관도 조금 좀 비관적인 예측을 많이 하는 연구기관인데 2040년까지 국제 전쟁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대 그림표 보는데 뭐 전쟁이 이제 들쭉날쭉하죠. 그렇지만은 쭉 이 평균을 봤을 때 쭉 내려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요새 보면은 뭐 그냥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더웠다 추웠다, 뭐 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겨울에 홍수가 난다. 그냥 우리가 듣는 얘기는 전부 자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힘들어요.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 10가지 중에서 10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이 받는 피해는 결정적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0번째 트렌드가 Safer World, 안전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다. 1920년, 1930년대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지금 1920년대는 지금보다 딱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태풍이나 뭐 우박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로 죽을 확률의 100분의 1입니다. 지금 99%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간이 인명피해를 입을 확률은 지난 100년 동안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요새는 뭐 매스컴이 발달돼서 그런지 지금 꼭 다 죽을 것처럼 매일 얘기를 하죠. 뭐 추웠다 더웠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뭐 태풍도 더 많지만은 그래도 죽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태풍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죠. 미얀마에서 사이클론 4급 태풍 때문에 13만 8천 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미얀마는 2008년이에요. 2년 후 호주는 잘 사는 나라죠. 호주에는 그보다 더 센 5등급 사이클론이 불어왔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부자가 되고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자연재해도 인간은 버틸 수 있다. 10번째가 Safer World, 인간은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내추럴 디자스터 데스 레이트에서 19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구의
이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거의 바닥으로 그냥 붙었죠.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니까 인간 역사는 이제 발전했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더 안전하고 그리고 통일에 한 발짝 더 가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한 발짝 더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은 사회가 이제 되도록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년의 마지막 그 촬영으로 그래도 세상은 괜찮다,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